송쌤과 송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요. 앙금 생성 반응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프린트는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같이 진행하고자 하고요. 이 프린트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학습하면 되니까요. 너무 큰 걱정 없이 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산이온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을 때 탄산이온은요, 칼슘이온이라는 것과 탄산이온이라는 것이 만나면요, 탄산칼슘이라는 게 생성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색깔이냐면요, 흰색으로 앙금으로 딱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도 이런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탄산이온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칼슘 이온을 집어넣으면은 흰색 가루가 떨어진다. 그러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반응으로 알 수 있냐면은 앙금 생성 반응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금이라든지 뭐 탄산, 칼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온 결합 화합물인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서로 친하잖아요. 그럼 달라붙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요. 서로 결합하여서 생성된 화합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으면은 이렇게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인력이라고 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온 결합 화합물을 원소 기호로 나타낸 것을 보고 우리는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식을 이용해서 이온 결합 화합물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요.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의 개수비가 1대1이죠. 그래서 NaCl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화학식으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걸 이제 하나하나 배워볼 텐데요. 자, 양이온을 기억할 때는요. 양이온 같은 경우는요. 전자를 잃어요. 아, 네, 맞아요. 전자를 잃어요. 그런데 음이온 같은 경우는요. 전자를 얻어요. 예를 들어서 양이온에서 전자를 잃은 개수만큼 음이온에서 전자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총합이 0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항상 적을 때는요. 양이온에 해당하는 원소 기호를 먼저 적은 다음에 음이온에 해당하는 원소 기호를 나중에 적는 겁니다. 그리고 개수비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개수비는 만약에 칼슘 이온 같은 경우가 전자를 2개 잃었어요. 그러면은 어, 염화 이온이 전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전자를 1개밖에 못 받으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Ca2 플러스 이 칼슘 이온은 1개가 필요한데 염화 이온은 2개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을 먼저 적어주고 음이온을 적어주는데 Ca1Cl2 이렇게 안 적는 이유는 우리가 1이라는 것을 생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읽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음이온에 해당하는 걸 먼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 이온이라는 말을 빼주고요. 칼슘을 나중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염화 칼슘이라고 읽는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고요.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마그네슘 이온 같은 경우는 Mg2 플러스예요. 전자를 2개 잃었네요. 그럼 얘네는 전자를 2개 받아야 되는데 Cl 마이너스 하나만 있으면은 1개만 받겠죠. 그러면은 하나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Cl 마이너스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개수비는 1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MgCl2라고 적는 겁니다. 읽을 때는요. 음이온부터 먼저 읽는다고 했어요.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읽는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Na 같은 경우는 전자를 1개 잃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2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트륨이라는 게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수비가 2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황산 나트륨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음이온을 먼저 읽으니까 황산 나트륨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A는 나트륨인데 1개를 잃죠. 그런데 얘는 1개를 얻기 때문에 전 개수비는 1대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양이온에 해당하는 원소 기호를 먼저 적고 음이온에 해당하는 원소 기호를 나중에 적자.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 부호는 여기서 붙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을 때는 수산화를 먼저 읽어줘야 되겠죠.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읽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칼슘 이온은 전자를 두 개 읽는데 탄산 이온은 전자를 두 개 얻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딱 두 개가 동시에 다 이동을 하는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비는 역시 1대1입니다. 그러면은 CA를 먼저 줬고요. CO3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읽어줄 때는요. 탄산을 먼저 읽어주는 거예요. 탄산 칼슘이라고 읽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구리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읽지만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한 개를 넣는 거죠. 그러면 염화이온이 하나 더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은 한 개만 얻기 때문에 하나가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개수비는 1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CuCl2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구리 이온은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고 염화이온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읽어줄 때는 염화 구리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1가도 되고 2가도 되고 3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2라고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CaOH2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살짝 밑으로 내려서 적을까요? CaOH2 같은 경우는 이건 두 개를 잃어요. 그런데 요거를 하나를 얻으니까 OH-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개수비는 1대2라는 것까지는 쉬워요. 그런데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곱하기 생각하면은 2 더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요. 8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2 곱하기 2를 하면 4가 나오고 2 곱하기 2를 하면 4가 나오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8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화학식에 적을 때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원자 이온이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가로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CA라고 하고요. OH라고 적고 2라고 적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CA, OH2라고 적는 게 맞는데 이렇게 적으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소 원자가 한 개 있고 수소 원자가 두 개 있다고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 읽을 때는 음이온 먼저 읽죠. 수산화 칼슘이라고 읽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 화학식 쓰기 이 법칙을 좀 정확히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쓸 때는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나중에 쓰고요. 개수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이 개수비를 맞춰주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는 하나 있고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두 개 있는데 칼슘 1은 생략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읽을 때는 이온이라는 말을 생략을 하고 염화, 칼슘, 음이온부터 먼저 읽은 다음에 양이온은 나중에 읽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앙금 생성 반응이 있어요. 두 용액을 섞었을 때 생성되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양이온하고요. 특정한 음이온이 만나면요. 앙금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앙금이 가루 형태로 떨어지게 되는데 특정한 색깔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앙금이라고 하고요. 앙금 생성 반응은 뭐겠어요? 앙금 생성 반응. 그렇죠. 수용액에 특정 양이온하고 음이온, 특정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여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요.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면요.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걸로 예를 들어보면요.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생성되었대요. 그래서 요걸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염화이온 이온식 어떻게 적어요? Cl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 있죠. 은이온은요. Ag 플러스예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약 소금, 다른 말로 소금물이라고 하는데, 소금물을 딱 물에 녹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나뉘어져서 녹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온화라고 배웠었어요. 그런데 질산은 같은 경우도 물에 녹으면요, Ag 플러스라는 거랑 NO3 마이너스라는 게 지금 이렇게 딱 나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온화가 됐는데, 요거 두 개를 섞는 거예요. 섞으면은 같이 이온이 돌아다니게 되겠죠. 그런데 Ag 플러스라는 거랑 Cl 마이너스라는 게 만나게 되면요, 염화은이라는 게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염화은은 AgCl이죠. 지금 전자 한 개 잃었는데 전자 한 개 얻었죠. 그러니까 개수비는 1대1인 거 확인하니까 AgCl로 적힌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흰색 앙금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있는 교과서를 보시면은 칼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라로 확인하시면 조금 도움이 더 되실 것 같고요. 앙금 생성 반응이 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친구들이든 어느 학교의 친구들이든 교과서에 있는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앙금 생성 반응을 확인해 볼 텐데, Ag 은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한 개 잃죠. 그런데 염화이온은 전자를 한 개 얻으니까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염화은은 Ag CL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염화은이라고 있는 거고요. 자, BA, 바륨이온과 황산이온이 반응했는데 두 개 잃었는데 두 개가 다 여기로 가겠죠. 그러니까 BA SO4라고 있는 거예요.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황산 바륨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흰색 앙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흰색 앙금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칼슘 이온하고요. 탄산이온이 만났는데 두 개의 전자가 나가면은 두 개의 전자가 여기로 다 이동을 하겠죠.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1대1로 반응하는 거고, CaCO3라고 적는 겁니다. 이건 많이 봤었죠. 탄산, 칼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주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납이온하고요. 아이오디나 이온이 있어요. 그런데 납이온은 두 개의 전자를 잃었는데 아이오디나 이온은 한 개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2i-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PbI2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요. 노란색 앙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오딘화 납이 생성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리 이온과 황 이온이 만나는데 두 개 잃고 두 개 얻는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걸 황화구리라고 합니다. CuS라고 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황화구리예요. 그리고 검은색 앙금으로 생성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한번 맞춰주세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답 두 글자인데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렇죠. 앙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앙금. 자, 앙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2번도 한번 채팅창에 쳐보시는데,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으면 흰색 앙금이 뭐가 만들어진다? 세 글자입니다. 뭐예요?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수용액이 만났대요. 뭐예요? 어떤 게 생성됩니까?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서 앙금이 생성됐대요. 세 글자로 뭐라고 치면 돼요? 그렇죠. 오, 잘했어요. 염화, 은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공장 폐스에 들어있는 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란색 앙금을 만들어 보면 된다고 했죠. 어떤 걸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오디나 이온을 넣어서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은 PbI2가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노란색 앙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죠? 아이오디나 납이라고 하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우리 보도록 합시다. 유튜브 친구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바. 자, 고생 많았어요. 송바 합시다. 네.